반갑습니다. 예. 오늘 10번째 이제 특강입니다. 실로 몇 달 만에 이제 다시 또 재개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좀 안 끊기고 열심히 끝까지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예. 하여튼 뭐 특강은요, 물론 이제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의하면서 좀 이 명리학적 이론 외에도 좀 부수적으로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좀 더 피가 되고 살이 될 만한 내용들을 제가 이제 물론 선별을 해서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좀 듣고 싶으시다 하는 강의도 카페를 통해서 좀 신청을 하시면 지극히 개인적이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특강 취지와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은 가급적이면은 좀 의견 수렴을 해서 그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할 생각도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오늘 말고도 한 10번쯤 더 할 계획이니까 앞으로도 계속 좀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하여튼 내가 좀 궁금한 거를 좀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하면 더 흥미로우니까 그렇게 좀 지극히 개인적인 어떤 그런 거는 빼고요. 뭐 그때 한번 신청하라 그러니까는 뭐 유김 해달라 또 뭐 해달라 그랬더라? 지금 강좌 취지하고는 좀 이게 지금 머니까 유김하려 그러면은 저 뭐 잘하지도 않지만은 그거는 이제 실질적인 유김 강좌 그 기초 과정을 이제 들으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렇고 하여튼 이제 오늘의 주제는 이제 뭡니까, 사주와 인간 댐댐이라고 이제 정해봤습니다. 사주와 인간 댐댐. 사주와 인간 댐댐입니다. 사주하고 이 인간 댐댐이하고 이제 무슨 어떤 이제 관계가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왜 이제 주제를 이렇게 정했냐면은 이제 사람들 제가 이제 이렇게 만나서 상담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이를테면은 그런 거죠. 아주 간단하게 자기는 남편한테 잘할 생각이 하나도 없으면서 좋은 남편을 만나기를 바라는 거. 자기는 남편 뭐 이를테면은 뒷바라지도 할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 능력은 좋은 남자 만나려고 그런단 말이죠. 또 남편하고 이렇게 또 하다가 처음에는 또 하다가 또 어느 시점이 돼서 또 하기가 싫어요. 그런데 또 뭐 남자가 또 잘 못해준다고 화를 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아니 당연히 그 사람한테 못하니까 나한테 못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이를테면 뭐 시부모한테 잘하지도 않으면서 유산은 받길 바라는 그런 거. 그리고 뭐 자기가 뭐 한 것도 없으면서 뭐 돌아가셨는데 재산 가지고 나도 권리가 있다 이래가지고는 이제 뭐 싸움을 하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모든 어떤 그런 인간의 문제가 이제 자기가 그만큼 이제 심혈을 기울이고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에 반하는 어떤 결과가 반드시 오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또 그런 거죠. 노력도 안 하면서 저 돈 언제 버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그쵸? 말이 되는 소리예요? 한 15년, 20년 후에 이제 될 사람은 15년,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런 질문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 생각에 이제 개가천선이 돼서 사고의 전환이 확 일어나서 그때부터 이제 좀 노력하면은
아마 빠르면 7년, 예, 보통 한 10년에서 15년 후에는 번영을 이룰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 짓도 안 하면서 돈 언제 버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글쎄 뭐 40대 50대 그냥 먹고는 살겠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틀린, 아닌 것 같다, 이게. 잘 못 본다. 이렇게 이제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생각에서 비롯된 거냐면은, 자기의 지금 그 모습은 생각을 안 하고, 예? 사주가 내가 좀 안 좋아서 이렇게 일이 안 풀린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기인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이 망했던, 가정이 뭐 풍비박산이 났던 다 자기 문제예요. 자기가 뭔가를 처세를 잘못한 거란 말이죠. 관리를 잘못하고. 예. 또 물론 그런 문제가 그 운명적인 문제도 있어요. 뭐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맞이하게 되는 그 노병사, 예?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는 뭐 아무리 노력한다 그래도 그게 극복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이외에 다른 어떤 그 인간적인 문제들, 사회적인 문제들은 다 자기의 처세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상관 안 하고 무조건 사주만 의존을 하려고 그래요. 그 사주를 보러 오는 이유가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소리,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잘 될지 안 될지 뭐 물어보러 올 수는 있는데 잘 된다는 소리를 들으려고 오면은 그거는 보는 의미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뭐하러 들으러 와? 그렇잖아요. 아니 잘 될 거라고 믿으면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왜 와서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은 또 다른 철학관 가서 또 물어보고 그래서 좋은데 잘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제가 나타날 때까지 다닌단 말이에요. 그게 쇼핑이거든. 쇼핑 그냥 자기 욕구 채우는. 언제 그런 말씀 드렸나? 어떤 여자분이 계셨는데 이제 아는 분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했구나. 아는 지인분이 소개를 했어요. 소개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결혼하려고 하는 남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 예? 자기가 이제 괜찮은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남자는 그렇게 여자한테 신경을 쓰는 스타일이 아니다. 그렇게 여자한테 잘하려고 하는 스타일 아니다. 또한 본인도 남자를 통해서 뭔가 본인의 편안함만 안락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스타일이다. 그런 두 사람이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 애정은 깊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각해봐요. 너도 원하고 나도 같이 원한단 말이에요. 너는 원하고 나는 이렇게 너를 위해서 배려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거는 맞죠. 그렇지만 너도 원하고 나도 원해요. 그런 거죠. 네가 먼저 잘해. 그럼 내가 잘할게. 이거나 뭐가 달라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 후에 이제 또 왔어요. 또 와가지고 또 똑같은 걸 또 물어봐요. 왜 또 왔겠어요? 진짜 그런 거냐? 다른 방법이 없는 거냐? 방법은 있죠. 예. 자기가 그런 생각을 안 먹으면 되죠. 근데 그렇게 안 먹을 수가 있나? 남자를 통해서 자기가 팔자 바꾸려고 하는 생각을 안 하면 되죠. 편안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면 되죠. 근데 그 생각을 못 버릴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을 못 버리니까 당신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뒤로 그렇게 대놓고 연락이 끊겼죠. 그래서 이제 저는 몰라요.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한 1년쯤 지났나?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집에 양평에 놀러 왔어요. 그분이. 이제 우리 지인하고 이제 아는 사이니까 그분 초대로 이제 우리 집에 같이 놀러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는 그때 봤던 분이, 안녕하세요. 예. 저 결혼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 예, 그러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는데, 5군데가 다녔다든가. 근데
네 군데에서 다 안 좋다 그랬고, 뭐 근데 안 좋다는 이유가 다 각각 다르긴 한데 네 군데에서 안 좋다 그랬고 한 군데에서 좋다 그랬대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을 보니까 돌아가는 판은 제가 얘기했던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돌아간대요. 두 사람 관계가. 근데 마지막 이제 좋다고 했던 그 철학관에 가서 그 선생님한테 공부를 또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열심히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에? 그러냐고. 근데 이제 뭐가 맞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사주를 그 목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자기한테 물론 그 싫은 소리 듣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지만 그러니까 싫은 소리를 했을 때는 뭐가 이유가 이 사람이 보기에 그게 보이는 게 있어서 하는 소리거든요. 그럼 그거를 자기가 개선을 해서 조금 자기가 발전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면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행동과 그 생각으로 잘 된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욕심이에요? 아무 노력도 안 하는 사람이 내년부터 대박이 난다. 이 지구가 전쟁이나 나면 모를까 이거 갑자기 그럴 일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주와 내 지금 행동과 인생은 별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나는 잘하고 있는데 사주 지금 운이 나빠서 안 되는 일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잘하면 사주의 운도 이게 좋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주라는 게 그러니까 나의 어떤 그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사실은 영향을 미쳐서 컨트롤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만 자기가 자기를 못 보기 때문에 사주라는 도구를 통해서 대신 거울처럼 비춰볼 뿐이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야지 나 따로 사주 따로 얘는 팔자가 사람은 괜찮은데 팔자가 잘못하고 나가지고 인생이 꼬였다. 그런 일 없어요. 하는 행동이나 말, 생각을 보면은 꼬였어요. 네, 분명히 꼬였어요. 어떤 면에 있어서. 사람은 착한데, 남편을 잘못 만나서 저렇다. 그런 일 없어요. 분명히 남편 관계하고 어떤 풀어가는 문제에 있어서 꼬인 게 있어요. 예. 아니면 꼬였다기보다는 또 아니면 지혜롭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의 그 심리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기인을 하게 되는 것인가? 우리 이제 지천명리에서는 그걸 이제 격가그릇이라는 그 테마에서 이제 사람의 그 그릇 기본적인 타고난 환경을 보는 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다 할 수는 없고 사람의 이제 그 성품이나 생각을 그 정해버리는 그런 이제 운명의 틀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좀 상담도 뭐 한 분 정도, 한두 분 정도 해드릴 의향도 있으니까 공개 상담을 좀 해드릴 수 있으니까 뭐 난 까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준비하셨다가 이따가 쏘세요. 그러면 먼저 쏘시는 분 먼저 봐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 사주 이렇게 지금 현재 사주학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사주학의 문제가 강약론이에요. 강약론. 강하면 쓰고 약하면 못 쓴다.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한테 가서 강의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는데 그분들한테 받고 오신 분들의 얘기가 맨날 이거예요. 갑신 이렇게 되면 간목이 약해서 못 쓴대요. 간목이 약해서 못 쓴대요. 그리고 약한 갑이 강한
인을 만나서 좋아졌대요. 이런 식의 해석 논리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여기저기 좀 인터넷 이렇게 보면은 많이 보시지 않아요?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시는 거. 사주에 어떤 글자 쫙 있는데 뭐 강하냐 약하냐, 에? 뭐 이런 사주가 뭐 을이 무슨 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뭐, 에? 을이 신약해가지고 죄다 신약이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돈만 밝히고 여자나 밝히는 아주 천한 사주다. 이렇게 귀결을 지어버리거든요. 응? 그 이유는 을목이 약해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그 개념의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개념이 바꿔져야 되는데 강하면 좋은 거고 약하면 나쁜 거다 이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남자가 힘이 세요, 여자가 힘이 세요? 남자가 힘이 세죠? 남자가 물리적으로는 더 강하죠? 그럼 남자는 좋은 거고 여자는 나쁜 거네? 그렇죠? 그러면 아버지는 힘이 세고 어린 애들은 힘이 약해요. 그럼 아버지는 좋은 거고 애들은 못 쓰는 거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논리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하다고 꼭 쓰임이 뭐예요? 예를 들면은 몽댕이하고 회초리하고 두 개가 있어요. 그럼 몽댕이는 좋은 거고 회초리는 나쁜 건가요? 약해서? 몽댕이는 몽댕이 나름대로의 쓰임이 있고 회초리는 회초리 나름대로의 쓰임이 있잖아요. 애들을 훈육을 하는데 몽댕이로 패면 되겠어요? 회초리로 이렇게 따끔따끔하게만 탁탁 쳐줘야 좋은 거지. 그런 것처럼 몽댕이로 치면 폭력이죠. 거의. 예,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무엇이 맞느냐가 중요한 거지. 강하다 약하다에 따라서 쓰냐 못 쓰냐를 결정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디 가서 내가 영업을 한다 그래도 꼭 세게 나가야 영업이 되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안녕하십니까 들어가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들어가야 영업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건 그러니까 강하다고 못 쓰고 약하다고 못 쓰는 게 강하다고 쓰고 약하다고 못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논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분명히 알 수 있는데도 그런 생각들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복사를 하는 거예요. 예. 저도 똑같이 배웠어요. 저도 똑같이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옛날 책에 또 뭐 용신이 어떻고 이런 얘기 배웠어요. 똑같이. 그랬는데 이거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고 현실 세계에다 맞춰보면은 너무 모순적인 얘기들이 많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게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보기에는. 그리고 사주학이 일반 한의학이나 도학이나 유학이나 이런 거하고 모든 것이 다 사실은 일맥상통한 거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용신법의 논리로 보면 일맥상통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외톨이 학문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예? 한의학자가 봐도 이거는 뭐 음양오행 말만 음양오행이지 실제로 사주 풀 때 보면 음양오행은 하나도 적용이 안 돼 있고, 그다음 주역하고도 뭐 괴를 같이 한다는데 실제로 해보면은 하나도 일맥상통한 부분이 하나도 없고, 이렇다 보니까 자꾸 이제 외톨이 신세가 되는 거고, 뭔가 이거는 이제 이걸 공부하는 그들만의 리그로 이제 전락해 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게 무조건 이제 강약론을 일단은 강약이 없다는 게 아니고, 강약은 분명히 존재를 하죠. 그러나 강약론을 가지고
이거를 길흉으로 연결짓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너무 열심히 살아서 문제고, 인생 열심히 살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쵸? 뭐 요즘 책들이 그러잖아요. 성공하는 101가지 뭐 비결, 옛날에 한참 유행했죠. 뭐 부자 되는 뭐 세일즈맨이 뭐 알아야 할 무슨 뭐 어쩌고, 다 책의 내용에 보면은 일단은 뭐 좋은 습관을 들여라, 뭐 시각화를 해라,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예? 다 물론 좋은 얘기들인데, 예? 그 얘기들의 기저는 다 뭐예요?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움직이라는 얘기고. 예?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피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도전하라? 도전해서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생 열심히 살지 마시라. 괜히 열심히 살다가 쪽박 찬다. 물론 모든 분들의 얘기는 아닙니다.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열심히 하셔야 될 분이 있고 열심히 하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네? 열심히 안 하는 게 인생에 자기가 이로운 분이 있고 열심히 해야만 되는 분이 있어요. 인생을 극복해야 되는 분이 있고 극복할 필요가 없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굳이 내가 뭐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는데 왜 극복을 해야 돼? 그렇잖아요. 부모님 돈 있고 나 뭐 공부 잘했고 적당히 잘 사는데 내가 왜 인생을 극복해야 돼? 괜히 도전했다가 망하면 어떻게 돼? 안 하면 못하죠. 또 그러니까 사주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되게 원래 이제 모습이 이렇게 열심히 사는 팔자가 있고 열심히도 안 사는 팔자가 있어요. 그럼 열심히 원래 살도록, 그러니까 엔진이 막 세게 돌아가도록 가동돼서 설계돼서 나온 사람은 막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뭘 해요? 온갖 사고를 다 치고 다니겠죠. 그래서 인생이 이제 안 되는 케이스. 또 하나는 이제 열심히 안 사는 케이스인데, 그냥 그런 사람들 그 심리 내면에는 뭐가 있냐면 안정, 잘못될 거에 대한 어떤 걱정,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뭘 하지를 못해요. 잘못될까봐. 벌벌벌벌벌 그냥, 뭘 바꾸지를 못하고 도전도 못하고 이런단 말이죠. 시도도 못하고. 그렇다 보니까 맨날 그 밥에 그 나물, 인생이 그냥 맨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좀 엔진을 이제 이렇게 이렇게 아주 너무 저속으로 돌아가는 인생의 속도를 조금 빨리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딱 상담받으러 오면 저는 이제 인생 두 가지 측면 둘 중에 하나로 주문을 해요. 브레이크를 걸고 살아, 엑셀레터를 밟고 살아.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알아야 내가 그렇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그걸 알아야 이제 결정을 하는 거지. 그리고 자기가 오행 중에서 자기 팔자에 뭐가 부족한지에 따라서 내가 그 부분을 그러니까 원래 안 갖고 태어나면 잘 못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남 앞에 서서 뭐 이렇게 강의하라고 그러면은 잘할 수 있는 분도 있지만, 타고나서 원래 잘하는 분도 있지만, 아주 그대들 앞에만 서면 왜 이렇게 작아지는가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괜히 그냥 막 목이 덜덜덜덜 떨리고 여기가 그냥 막 이렇게 떨려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이제 그거를 극복한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엄청 떨려요, 처음에.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안 하게 된단 말이죠. 자기가 못하니까. 근데 계속 이제 뭐 망신을 당해도 계속 하고 막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 날부터 이제 자기가 그게 이제 익숙해지면서 인생이 이제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는 거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남한테 이렇게 베풀기만 해서 문제, 어떤 사람은 너무 베풀지 않아서 문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정답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베푼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아무것도 안 해도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답이 없으니까 사람마다 그거는 개개인의 정답이 다 다른 거거든요. 개개인의 정답이. 그러니까 그 개인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 사주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정답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네.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죠. 또 무엇을 하면은 잘 될까? 이렇게 생각하죠. 무엇을 하면 잘 될까? 네. 그 내면의 기준은 뭐예요? 뭘 해야 돈 많이 벌겠습니까요? 네. 뭘 해야 될까요? 도대체 뭘 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라. 네? 돈 되는 거 하지 말고 하고 싶은 일 하고, 그러니까 마음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해라. 네? 이제 마음에서 돈 버는 일을 하고 싶으면은 그 일을 하시면 되고, 마음에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머리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돈이 안 되니까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이 고민 있는 분들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돈이 안 되는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분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돈 안 되는 건 없어요. 응? 다만 자기가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그걸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아예 산업 자체가 바닥이고 아예 없어져 버렸으면은 그거는 이제 안 되는 거지만, 누군가가 그걸 통해서 지금 잘 되고 먹고 살고 있으면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되죠. 단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와서 그래요. 해서 제가 잘 될 것 같으면 그거 하고 아니면은 안 할 건데 그거 물어보러 왔대요. 그럼 전 뭐라고 대답하게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질문하면 이제 100명이 오면 100명한테 똑같이 대답해요. 안 되겠는데요? 당연히 안 되죠. 왜? 하기도 전에 벌써 재고 있잖아요. 제가 잘 된다면 하고 안 된다면 안 할랍니다. 그러면 넌 이미 그 마음은 이미 틀렸다는 거예요. 일단 할 준비가 지금은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준비 안 됐으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꼭 사주를 안 봐도 꼭 그거를 가지고 이제 막 공부하면은, 그렇게 질문하면은요, 이게 지금 그게, 이게 돈이 될까 안 될까? 이걸 따지고 있어요. 그런 질문들은 이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 딱 그것만 봐도 아는 거죠. 저는 이거 처음에 이제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거 30살부터 했는데, 이제 20대 후반에 이제 한 망조를 한번 겪고 나서 30살부터 이제 왜 이걸 했냐면 이제 할 게 없어서요. 할 게 없고, 취직해도 이거는 내가 비전도 없을 것 같고, 이게 하고 싶더라고요. 재밌고. 근데 이제 희망은 안 보였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 계통에서 잘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판타지가 있었는데, 그냥 내가 이렇게 딱 보고 어떤 사람 인생을 그냥 훤하게 이렇게 보였으면 참 재밌겠다. 그냥 이 천진난만한 생각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내가 그렇게만 되면은 뭐 나중에 가서 내가 밥 먹고 사는 거야 뭐 어렵겠는가, 그냥 그 생각 하나 했어요. 그리고 내가 10년 정도 하면은, 그래도 나이 40 아니에요. 그 정도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가 되지 않겠는가. 그 막연한 믿음, 이유 없는 자신감, 그거 하나 가지고 그냥 시작했던 거예요. 네. 그리고 40대에 돼서 내가
아무것도 이렇게 어리버리 아무것도 그러니까 개념도 또 그때까지도 헤매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했어요. 그건 뭐냐면 저를 믿었던 거예요. 예. 내가 학벌도 없고 그때 뭐 고등학교 상고 졸업하고 이제 그랬을 때니까 배운 것도 없고 무식하고 학교 다닐 때도 맨날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했으니까 아는 것도 없었어요, 정말. 예, 지금도 그래서 가끔 맞춤법을 막 틀립니다. 예. 근데 하여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내가 그렇게 멍청한 것 같지는 않은데 왜 나는 이렇게 맨날 뭐 아는 게 없을까? 그랬어요. 그렇지만 나는 내가 한 10년쯤 공부하면 나는 잘할 자신이 있었단 말이죠. 그게 있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게 한 7년째, 8년째 오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저한테 일어났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냥 미미했던 것 같아요. 계속 그냥 지식적인 것만 알고 있었고, 그 지식적인 것이 그러니까 모여서 세월이 흐르면서 어떤 그 관찰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배웠던 지식들이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깨지는 시간들이 이렇게 탁 벌어지면서 이게 한 1법이 만법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냥 팍 터지는 순간이 한번 이렇게 그 순간을 지났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공부가 굉장히 그때부터 많이 확장이 됐었던 것 같고, 이제 그것이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났던 거에 어떤 기전은 뭐였냐면은 제가 그 당시에 그 마음 공부를 만났다는 거예요. 예. 그 명리 공부는 안 했어요. 명리 공부는 계속 맨날 그냥 거기서 멈춰 있었고요. 마음 공부를 하면서 뭔가 이제 그거를 통해서 막 깨달음이라는 것들이 막 일어나고, 그때부터 이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그전에 배웠던 이 명리의 체계나 이런 것들이 다시 이제 재정립되기 시작했던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지금의 현재의 모습이 되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도 내가 생각이 그렇게 굳어 있고 닫혀 있으면은 죽는 날까지 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단 말이죠.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강한 건 쓰고 약한 건 못 쓴다. 한 번만 생각해봐도 이 논리는 지금 이 세상 지금 살아가는 법하고는 전혀 맞는 게 아니니까. 네. 근데 사람은 하여튼 그 사람의 이제 성격이나 가치관은 뭐에서 비롯되냐면은 그 자기 태어난 계절에서 비롯돼요. 계절을 이제 그 월령이라 그러거든요. 계절. 그렇잖아요. 계절과 플러스 시간이에요. 시간, 언제 태어났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자기한테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병화일간이었는데, 자월에 이게 아침에 태어났어요. 응? 이렇게 이런 구조를 가지고, 그러면 자월이면 춥잖아요. 춥죠? 네, 춥죠. 그 다음에 아침이죠. 네. 이분은 남한테 쓰는 거를, 남한테 저기 하는 걸 좋아해요? 자기한테 지금 주워 모으는 걸 좋아해요? 쓰는 걸 좋아해요? 뭐예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지금 뭐예요? 자월에 자기가 빛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빛이 되려고 그러잖아요. 남을 빛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내가 빛이 되려면 어떻게 돼? 불이 이렇게 불꽃이 타오르기 위해서 어떻게 주변에 그걸 싹 끌어 모아다가 내가 태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여자라면은 남자죠. 남자한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남자한테 자기가 해주려고 그래요? 받으려고만 하겠죠. 이 금도 없었어.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봐요. 이렇게 돼 있다고. 금도 없었어요. 그러면
남자가 수인데 여자가 금이 이 사주에서 지금 금이 있어야, 재성이 있어야 남자의 뒷바라지나 뭐 이렇게 후원을 해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쵸? 줄 생각도 없으면서 받을 생각만 많다. 그러면 과연 이 남자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과연 여자한테 잘 해줄까요? 계속적인 지원과 사랑과 후원과 관심과 이게 될까요? 가당치도 않은 일이죠. 몇 년이나 가겠어요? 6개월도 못 가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데 자기가 그런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문제는 자기가 그런지 모르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쵸?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사람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기가 남편 덕 보려고 하는 마음은 어쩔 수 없다고 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남편 덕 보려고 하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약간 남편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마음을 조금 더 키우면은 어느 정도 균형이 맞을 거 아니에요. 네. 말은 쉽죠. 말은 쉬운데 실제로 이제 인생이 살면서 계속 잊어버리죠. 계속 잃어버리고 자기는 해준 거 하나도 없으면서 바라기만, 죽는 날까지 바라다가, 남자가 안 해주면 끝까지 원망만 하다가 팔자타령만 하다가 그러다 간단 말이죠. 그게 팔자타령인 거예요. 지 하는 꼴은 생각도 안 하고 팔자만 탓하는 거. 네, 그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야, 지금 우리들한테. 자기 꼴은 안 봐요. 근데 남의 꼴은 잘 보지. 너 자신을 알라.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랬잖아. 너 자신을 알라.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르네 데카르트가 그런 말 했단 말이야. 뭘 생각하냔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지금 이 얘기를 듣고? 뭘 생각해요? 내가 이런 짓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내가 착각에 빠져서 사는지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야. 간단하죠, 사주 보는 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 다 알려드렸어요. 응?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만 돼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이제 이게 조합이 돼 있잖아요. 다양한 조합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조합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쏟아 부으려고 하는 공간이 있고 주워 담으려고 하는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목화라는 에너지는 이 양이죠. 양이잖아요. 그쵸? 양이기 때문에 이거는 발산하는 거예요. 품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즉 자기한테 에너지가 소모되는 거예요. 소모되는 거니까 나가는 거죠. 그쵸? 타인을 위해서 내 호주머니에서는 하여튼 호주머니를 털든 내 노동력을 털든 뭘 털어내는 거예요. 금수는 음이에요. 음이기 때문에 이제 저장하고 축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한테 에너지가 모이겠죠. 그러니까 금수가 있는 자리에서 뽑아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목화는 나쁜 거네. 금수가 좋고요. 그죠? 많이 먹어야 되니까 금수가 좋은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금수가 좋은 거 같은데, 예를 들면은 이렇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처음에 이렇게 둘이 만났어요.
이제 만났는데, 선생님하고 저하고 만났다고 치자고요. 만났는데 이제 선생님 밥을 샀어요. 제가 한번 얻어 먹었어요. 그래 잘 먹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다음에 또 만났어요. 저는 이제 금을 쓰는 거예요. 선생님은 이제 목이나 화를 쓰는 거고.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만나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이제 밥을 먹는데 선생님이 쐈어요. 맥주 한잔 먹으러 갔어요. 근데 또 계산할 때 되니까 제가 막 운동화 끈을 이렇게 메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내셨어요. 그 다음에 또 만났어요. 또 만났는데 이제 또 밥을 먹으러 갔는데 제가 이제 먼저 살 것처럼 오늘 맛있는 데 먹으러 가시죠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딱 일식집을 가서 이제 10만원짜리를 1인당 10만원짜리 밥을 먹고 가는데 갈 때 되는데 막 술이 채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냈어요. 다음에 제가 또 밥 먹자고 선생님한테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전화 받아요. 어떻게 하실래요? 계속 저 만나고 싶겠어요? 만나기 싫겠죠? 계속적으로 이것만 쓰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끊어지겠죠? 그러니까 그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오행의 순환이라는 게, 오행의 순환이라는 게 그런 걸 말해요. 주워 담았다가, 또 담은 게 있으면 어느 정도 또 내가 뱉어냈다 다시 도로 담고,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서로 이렇게. 예를 들면 밥을 샀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이제 후배들이 애인하고 헤어져가지고, 이렇게 막 시리에 빠져 있으면은, 만나서 술 한잔 사주세요. 뭐 이렇게 하다가 술값은 네가 내고 그래 인생 컨설팅은 내가 해주마. 이제 이랬을 때 가장 이게 좋은 거거든요. 근데 술 먹고 막 이제 괴롭다고 우는데 술값도 계산을 안 해요. 그러면 혼자 내가 돈 쓰고 에너지 다 쓰고 이러고 나서 다음에 또 선배 술 한잔 사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좀 부담이 되기 시작하죠. 2번, 3번까지는 했는데 4번은 싫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쟤는 좀 이제 아닌 것 같다 나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서로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관계는 계속 지속이 되잖아요. 그게 음양의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도 어떻게 돼요? 사업 비즈니스를 잘하고, 그 다음에 가정의 어떤 문제도, 부부간의 문제도, 친구간의 문제도 그걸 잘 풀어가는 사람은 음양을 잘 쓰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어떻게 잘 조합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문제를 잘 슬기롭게 풀어가는 분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게 한쪽으로 몰렸으면 그 인간관계의 문제를 그것도 이 사람을 욕심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 목화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소모인데 이거는 일단 다 모든 것은 이중적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소모인데 외적으로는 소모죠. 겉모습으로 보면 소모예요. 근데 내적으로는 뭐 하려고 그래요? 걷어들이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내가 가서 누군가한테 잘했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당장 바라는 건 아니지만 잘 봐주십시오 이게 있는 거예요. 나중에 바라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발산이지만 내적으로는 어떻게 돼? 저장하고 축적하려고 하는 심리가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막 내가 예를 들면 돈을 갖다가 막 쏟아 부었다. 엄마가. 그런 엄마들 있죠. 그렇잖아요. 막 학원 비싼데 보내고 뭐 있는 거 없는 거 애들 막 입시부터 모든 문제에 가서 막 발벗고 나서서 가지고 막 그런 엄마들 애한테 바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나게 커요. 욕심이 그만큼 큰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거 안 하는 엄마들은 어때요? 바라는 것도 없어요 애들한테. 네 팔자 네가 알아서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금수는 이게 이제 겉으로는 이제
축적과 저장 자기한테 빨아들이는 거지만 그 이면 속에는 다시 또 내뱉으려고 하는 심리가 잠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제 심리로만 잠재되어 있으면 안 되고 실제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저 순환의 문제와 음양의 개념만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제 사주를 분석해 가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 사람의 인생의 문제까지 이제 보이게 돼요. 별로 그렇게 뭐 심각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뭐 쉬운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 상담을 좀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만 말해가지고는 실감이 안 나시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문제가 뭐하고 지금 연결돼서 인간 됨됨이하고 문제가 돼 있단 말이에요. 또 밖에선 잘하는데 집에서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에서는 잘하는데 또 밖에서 못하는 사람. 밖에서만 잘해요. 예를 들면 저희 아저씨는 바깥에 사람들한테 밖에서 그냥 사람들한테 엄청 잘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벌써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바깥에 그러니까 바깥에 막 친구나 식상은 양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내면에 자기 부인이나 자식이나 이런 것들은 음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열심히 이렇게 이제 사람들한테는 잘해주고 집에 와가지고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거나 오히려 나한테 해내라고 그런단 말이지. 그쵸? 그러니까 이제 엘리베이터 같이 타고 내려가면서 아파트에서 아저씨 너무 사람 좋으시더라. 그럼 뭐라 그래요? 같이 살아보든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혼 전에 굉장히 이제 또 잘해요. 예를 들면 남자가 결혼하셨어요? 안 하셨죠? 그래서 특별히 제가 특강을 해드리는 거죠, 우리. 남자가 나 좋다고 죽자 사자 따라다니는 남자가 하나 있어요. 막 그러니까 물불 안 가려요. 나라면은. 그리고 막 모시고 왔다가 모시고 갔다가 막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남자는 아까 뭐예요? 양을 열심히 나한테 쓰고 있는 거죠. 막 쏟아붓는 거 아니야. 나한테 그 남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 남자하고 절대 결혼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보통의 여자들은 그런단 말이죠. 세상에 저런 놈이 어딨냐? 나한테 이렇게 잘하는 놈이 어딨냐? 열심히 어떤 사람한테 내가 집착하고 에너지를 부었을 때는 그만큼 바라는 게 큰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면 이제 결혼해봐요. 결혼하면 180도 달라지지. 그러니까 절대 나 따라다니는 남자하고 결혼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좋냐면 적절히 서로 심리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서로 재고 따지고 이러다가 서서히 보다 보니까 가까워져서 이렇게 된 사이가 가장 원만한 거거든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남자도 여자라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남자도 뭐 예쁜 여자 보면 뭐 와 하고 요즘 뭐 시스타 막 이런 걸그룹들 보면은 막 미치지만 남자들이 그거는 그냥 껍데기일 뿐이에요. 실제로 그런 여자하고 결혼하라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본단 말이에요. 내가 과연 시스타 누구하고 결혼을 하는 게 맞을까? 근데 막 치마를 막 이런 거 입고 다니니까 내 마누라가 저러면 나는 좀 싫은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자기가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책임감이 크고 좀 뭔가 부양의 의지가 좀 강하고 가족의 형성의 어떤 그런 행복의 이런 것들을 자기가 많이 노력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내가 그런 에너지를 쏟을 만한 존재인지 아닌지를 재고 있단 말이에요, 속으로. 그러니까 따지죠. 만나도 그냥 이렇게 만나는 거지 막 죽자 사자 그냥 있는 힘껏 안 하죠, 처음에는.
물론 이제 끝까지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 마지막에 가서는 그래도 좀 계속 이제 점점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이 좋겠지만, 처음부터 너무 그것이 심하면은 의심해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은 모든 만물은, 예? 또 어떤 행동 하나를 했을 때 내가 물건을 팔아야 되면 그 사람한테 가식적으로 웃고 잘하고 이렇게 만물은 그렇게 변하게 돼 있고, 내가 뭔가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면은 딱 벌써 뻣뻣해지는 거예요. 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겉과 속이 또 이중적으로 돌아가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은 그냥 그 어떤 현상과 상황만 봐도 그게 결과가 어떻게 날지 아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뭘 한다고 막 그냥 공부도 한다고 막 미친 듯이 달려들고 막, 에? 제가 공부만 알려주시면 선생님 뭐든지 하겠습니다. 뭐든지. 선생님 밑에서 내 평생 보자면서 이러겠습니다. 그러면 그분 한 4개월 지나면 안 보여요. 그런 분들. 거의 그래요, 거의. 근데 이제 와서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쓱 왔다가 쓱 가고 막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 중에 진짜 오래가는 분들이 많아요. 예. 진지하다는 거죠. 예. 임하는 자세가. 그러니까 그런 행동 하나하나에 이미 다 음양오행이 다 들어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물리가 트이는 거예요. 그 보는 눈이 트이는 거. 예, 그거는 음양오행을 터득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고, 백날 강약 타령하고 용신격국 타령해야 평생을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예. 자, 혹시 뭐 물어보고 싶으신 거 있으신 분? 쏘세요. 예? 예. 누구요? 큰딸이요? 큰딸. 큰딸인데요. 예. 아이, 큰딸을 지금 봐주는 게 맞는가 싶네. 큰딸 뭐가 궁금하신데요? 본인 거 보는 게 지금은 좋을 것 같은데, 본인 거. 자기 문제를 좀 하는 게 좋죠. 자기 거 보시라니까요. 네. 네? 신축. 지금 이쯤 오셨나요? 그죠? 을미 정도 오셔서 대운수가 어떻게 되시는지 혹시 아세요? 몰라요? 뭐가 답답하세요? 동업이요? 을미년생의 추월에 신축일.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막 지금은 그냥 상담 이렇게 너무 자질구레한 거는 그렇고요. 본인의 이제 인생의 가장 큰 해결 안 되는 문제라든지 그런 거를 좀 물어보세요. 딸이 34, 37인데 아직 뭐 일도 없고 잘 마음으로 이 사주 이거 맞아요? 예? 기축에 신축일이 없는
아, 신축일. 입친 전날이군요. 일이시네, 일.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60 하나요? 그럼 여기 오셨네? 네? 60일. 이렇게 오셨죠. 딸 결혼이야, 뭐, 자기들 알아서 하는 거지, 뭘. 그러니까 벌써 이제 딸 결혼에 대해서 고민하신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먹고 살만하다는 거예요? 먹고 안 살만하다는 거예요? 살만하다는 거죠. 왜 먹고 살만할까요? 추월에 그쵸, 추월에 추운 날 밤에 태어났죠. 그죠? 밤에 태어났는데 봐봐요, 여기 미가 참 예쁘게 보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이사주로 봤을 때 이게 남편이잖아요. 그죠? 남편이죠? 남편이 어디가 있어요? 여기 연애가 있잖아요. 남편이 목도 갖고 있죠. 그쵸? 목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학문 가지고 학문이라든지 자격증 가지고 큰데 조직사회에 가서 지금 살아가는데 빛나요, 안 빛나요? 어둡고 캄캄한데 지금 이 양반이 빛이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리고 내가 지금 금인데 토죠? 그럼 토생금 해요, 안 해요? 토생금 해주겠죠? 그러니까 돈을 벌어다 준다는 얘기, 안 벌어다 준다는 얘기예요. 잘 벌어다 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 남편이 이렇게 빛나는데 멋있어요, 뭐다 없어요? 내가 내 남편을 존경을 할까요, 안 할까요? 괜찮게 생각을 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은 그런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 벌써 질문이 그거에는 관심이 없잖아요. 예. 그럼 왜 자식한테 관심 있을까요? 옛날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셨어요. 예? 옛날에는 별로 이제 그런 거보다는 그 바깥분 봉양에 더 관심이 이제 많았던 거였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 일로 넘어오니까 이제 금생수 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금생수 하니까 이제 하여튼 딸내미들이 언제 시집 가는지 그거는 이제 따님들이 이제 운명 따라서 보는 건데 엄마 사주를 갖고 그런 것까지 이제 결정해 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거나 딸이 결혼 안 하는 것도 선생님 고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딸들이 시집 안 간다는데 고민해요? 자기들은? 아니, 스트레스 엄청 받아 하고 괴로워해요? 지금 시집 못 갔다고? 예. 그럼 가면 되죠. 요즘 남자가 넘쳐나. 여기 결혼 안 한 분 계신데 소개 한번 해드릴까요? 그거는 이제 그분의 문제고, 그분 개인의 문제고, 이제 그걸 가지고 지금 스트레스 받아 하는 이제 이거는 본인의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왜 그게 내가 고민이 되냐 그 말이죠. 되냐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금운이 왔으니까 금생수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자식의 후원을 계속 해주려고 한단 말이죠. 네? 후원을 해주려고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그쪽으로 관심사가 이제 바뀐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신 거예요. 뭐 이런 거는 질문이 너무 약하신데 또 뭐 궁금하신 거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네. 왜냐면 지금 시간하고 그렇게 사사로운 거 그 개인 뭐 딸내미 지금 사주 뭐 시집 뭐 그거 봐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보시던지 어떻게 하시든 다음 기회에 해드리겠습니다. 형님. 예. 경인. 기해. 경호. 선생님이세요? 여기 분이세요? 아, 병인. 경사요? 아닌데 지금 병원이
경사났네. 정해요? 대운이 정해. 아, 정해대운이시라고요? 이러면은 저희 수생목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따님이시에요? 예, 공부를 하기 싫다고 직장 다닌다 그러니까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하기 싫고 직장 조금 더 있어야 공부를 하죠. 공부를 이제 안 하겠다는 건 아닌데, 지금 시점에, 지금 세운이 무슨 년이야? 을미년이잖아, 을미년. 을미년이면 어떻게 돼요? 지금 수생목을 해야 되는데 목이 살아서 죽었어요. 죽었죠. 목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의 생각도 있지만 공부보다는 일단 취직을 먼저 하고 자리를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공부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돼 있죠. 맞아요? 맞는데 취업이 어려워. 네. 취업이 안 되죠, 생각만큼. 자, 그러면은 직장이 여기 있네요. 직장이 여기 있는데, 이제 그냥 이 대기업 갈라 그러면 여기 있는 거하고 인연이 돼야 되는데, 좋은 데 가려면. 지금 바라보는 것은 지금 뭘 바라봐요? 대운에서 바라보는데, 이게 시시한 거는 이제 싫다,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보겠죠? 왜냐면은 이 천간에 지금 심리가 어떻게 돼요? 인월에 오시에 태어났잖아요. 추운 날, 예? 추운 날 낮에 태어났으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벌건 대낮에 태어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세속의 경쟁사회 속으로 내가 가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의지가 있고, 지금 이제 사실 뭐 조금 중소기업이나 좀 안 좋은 데 가도 되는데, 좀 그렇게 갔다가 이제 이렇게 좋은 데를 계속 이제 도전하면 되는데, 심리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계속 높은 데를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의 타이밍은 미년에서 지금 이런 관들이 다 지금 맥을 못 추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 취직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죠. 당장 올해. 올해 취직하기는 어렵고, 올해는 어떻게 돼요? 지금 미가 오니까 이거 다 맥을 못 추고 오미암 이렇게 됐단 말이죠. 다니던 직장도 올해 이제 그만두게 생겼는데, 뭐 그만두고 뭐 새로운 거 얻으려고 그런가?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올해는 뭐 내가 이렇게 화만 쓰잖아요. 불만 쓰잖아요. 그러니까 도깨비불처럼 반짝반짝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일이에요? 알바죠, 뭐. 수생목 하면 공부를 좀 하고 그래야 해가 목을 이렇게 주니까. 그러면 제 생각에는 해에서 인목을 생하잖아요. 니에서 죽어서. 여태 설명해도 뭐 따님한테 관심이 없으신가 보죠. 해하고는 그러면 형해서 그것도 못 쓰는 거구나. 뭐가 고민이세요, 본인은? 네? 취업이요? 취업은 뭐 됐어요. 한국에 갔는데 그만 마음에 안 든다고 그만. 좋은데 아니면 못 가요. 내년이나 이제 돼야 이게 균형이 이제 잡히니까 이제 안정이 되는 거고, 뭐 괜찮아요. 뭐 시집 안 가겠다는 생각도 없고, 시집도 빨리 지금 30이면 이제 갈 때 되셨네요. 뭐 남자친구가 없지는 않았을 건데, 이제 지금 시점에, 그러니까 남자친구는 없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분처럼 이렇게 계속 이성에 관심을 두고 이렇게 살면은, 뭐 자기가 선택을 안 해서 그렇지, 선택만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뭐 결혼할 사람이 없다, 결혼을 안 한다, 이거는 이제 요즘 시대에는 딱 별로 여러 가지 문제가 없어요. 눈이 너무 높다든지, 아니면은 결혼에 대해서 생각이 없다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여자들이.
근데요, 이게 회계 쪽하고 맞아요? 제가 얘가 추구하는 게 회계 쪽이거든요. 회계요? 네. 뭐, 예, 맞으니까 하겠죠. 예전에 처음에 디자인했었거든요. 초반에 디자인하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제 회계 쪽으로 수익을 봤을 때 정말 많이 아깝고. 회계요? 많이 회계하시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숫자를 다루는 일은 그렇게 썩 잘 맞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회계 쪽보다는 기획이나 디자인, 창조 쪽이 더 낫죠. 회계하려고 그러면 좀 금기가 좀 강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는 있대. 예. 할 수는 있대. 이게 타이트하지 못하게 돼요, 본인이. 예. 제가 볼 땐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너무 작은 문제들 가지고 지금 상담을 물어보니까 강자가 지금 그냥 너무 다른 사람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잖아요, 강의가. 너무 개인적인 질문이고. 그러니까 이런 걸 저는 질문하라고 지금 한 건 아니고 자기 인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질문하라고 그러니까 오픈된 자리라 뭐 말을 못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럴 것 같으면 상담 안 할래요, 그냥. 재미없어요. 이런 질문 말고 자기가 진짜 좀 고민스러운 거 이런 걸 물어봐야죠. 선생님이요? 네. 이게 아이고. 기사 진짜 병이냐? 그러니까 지금 기사 경 갑술 이쯤 오셨겠네요. 그 뭐 별로 큰 문제는 없는데 왜요? 지금 갑술? 갑술에 가서 뭐 좀 인생에 큰 변화가 좀 일어나긴 하긴 하는데 그 전까지는 뭐 순탄하고 무난했을 것 같은데 뭐가 문제세요? 사업을 그만두고 네. 저 이게 하고 싶거든요. 이게 하고 싶다고요? 네. 그게 큰 고민이세요?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질문에 좀 수준 좀 높여서 좀 질문해봐요. 아니 하면 되지 뭐가 문제? 뭐 하시겠구만. 예. 그러니까 봐봐요. 이분이 인생을 봐봐요. 진월에 인시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꽃피는 춘삼월에 새벽에 태어난 거 아니에요? 예, 꽃피는 춘삼월에. 그러니까 꽃피는 춘삼월에는 뭐하고 살겠어요? 좀 이렇게 좀 즐기면서 그러면서도 좀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 좀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거나 좀 사람들이 좀 먹고 살기 편하고 놀러 가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여가를 즐기고 약간 휴식하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했다 그 말이에요, 인생에. 예? 그런데 그러면은 꽃을 피려고 하는데 꽃이 폈어요, 안 폈어요? 꽃이 펴있네, 그죠? 하늘에. 그러면 저 꽃이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수가 있어야, 수 있죠? 그죠? 수 있고, 목 있고, 화 있고, 금 여안에 장생되어 있는데, 금은 걸어왔고,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운이 그래도 비교적 잘 풀렸던 분들은 질문의 고민이라는 게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심각한 고민은 아니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이제 다만 지금 이런 이제 공망의 어떤 직업성과, 이때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때는 내가 불을 쓰잖아요. 그죠? 불을 쓰죠? 그러니까 진월에 태양은 뭐 하는 데 써요? 3월달에, 4월달에, 양력 4월달에, 그때 뭐예요? 농사 짓죠. 농사 질 때 그 태양은 뭔 역할을 해요? 만물을 길러내긴 하는데, 길러서 뭐 하려고요? 돈 벌려고, 봉사하려고, 사랑하려고? 돈 벌려고.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만물을 이렇게 길러내서 벌어먹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질에 향해 있단 말이죠, 인생 포커스가. 그래서 뭐 나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인생의 균형을 잘 잡고 사셨다, 이렇게 보면 돼요. 네? 잘 잡고 사셨다. 그러니까 인생이 안 풀렸을 리 없다. 그리고 금은 걸어갔죠. 금은 걸어갔으니까 이것저것 했을까요? 한 가지 지속적으로 오래 했을까요? 한 가지를 지속적으로 오래 했겠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돈 벌려고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술에 가서 불이 꺼지죠. 이게 이제 팔자에 없다고 쳐봐요. 불 꺼지면 지금 봐봐요. 어떻게 됐어요? 밝아요, 어두워요? 그렇잖아요. 아까는 사가 있으면 밝아져 버렸잖아요. 지금 인시면 어두워요, 밝아요? 어둡죠? 어두우니까 이제까지 뭐 하고 살았겠어요? 말로 먹고 살았겠죠. 인시에 영업하는 사람 봤어요? 인시에 뭐 만들어요? 뭘로 만들어도, 이 만드는 건 뭘 만들어요? 생각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머리로 살았다. 응? 창의적인 일을 하고 살았는데, 하여튼 그렇게 살았다. 그 조직사회 중심으로 내가 그 안에서 하여튼 내가 생각하고 아이디어하고 기획하고 뭐 말하고 이런 쪽에 직업을 가지고 살았겠다. 그래서 잘 살았는데 이 불 꺼져 버리니까 다 싹 이제 어두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인생이 심각하겠어요? 심각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상대를 할 때 심각한 사람, 그러니까 되게 찢어지게 심각한 사람 만나고 싶겠어요? 아니면은 일반 그냥 사람들 만나서 상대하고 싶겠어요? 일반 사람들이죠. 왜? 그렇죠, 선생님. 다 죽어가는 놈 상담해주고 싶어요?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 보편적인 사람들, 인생에 어떻게 하면 뭐 돈 더 잘 벌고 비즈니스 어떻게 하면 잘하고 이런 사람을 상대할 거란 말이죠. 왜? 그런 시절에 태어났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고 이분의 환경에서, 이분이 타고난 팔자의 환경에서 이분은 그런 사람을 상대해서 살아가는 환경이니까 그렇게 바라볼 것이라는 거예요. 네? 간단하잖아요. 자기가 타고난 그러면 이 타이밍에 인간 되면 어떻게 돼야 가장 큰 인간, 괜찮은 인간이냐 말이에요. 네? 저 시기는 가장 외적으로 만물이 뽐내는 계절이에요. 그죠? 만화방창 꽃피고 화려한 계절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런 시기에 잘못 팔자가 꼬이면은 너무 자기가 잘났어요. 그리고 너무 외세지향적으로 이제 이렇게 가게 돼요. 그러면은 이런 시기에는 음기의 조화를 갖췄을 때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태 뭐 보면은 그렇게 이제 어려서 환경이 좀 그랬죠. 어려서 환경이 별로
좋지가 않아. 어려서 너무 이제 오버하고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뭐랄까 염세주의적으로 좀 흐르거든요. 어려서. 그러다가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임신 계율을 오면서 음이 음으로서의 역할을 이제 잘 하게 됨으로써 이제 인생의 이게 균형을 잘 잡고 이렇게 걸어가게 돼요. 그래서 뭐 크게 나쁘지는 않았다. 중년의 시절이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 고민이 다른 건 없어요? 하나 더 있을 것도 같은데. 없으면 말고요. 하나 문제가 더 있어요. 아,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제 사활을 못 쓰니까 제가 사업적인 건 끝났다는 건가요? 사활을 못 쓰면? 서울 못 써, 왜? 아니 사가 저기 술에 들어가. 사가 사업인가요? 사실 그렇게 말씀. 사가 사업적인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사가? 사가 사업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중이 없으니까 사업 속에 전공을 썼으니까 그게 이제 끝나니까 제가 이제 사업적인 것보다는 저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요. 금하고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고 사화하고 사업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고요. 사업은 록하고 관계가 있는 얘기인데 이 사주는 록이 여기저기 사방 지천에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도 사업을 하죠. 지금 시점에서 오히려 이제 직장 생활은 못 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하여튼 이제 제가 의도하는 거하고 좀 사주들이 너무 저는 인생에 이게 좀 고달픈 문제나 해결 안 되는 어떤 그런 문제를 좀 상담해 주기를 원했는데 그런 문제들이 다 아니세요. 다 그냥 다 뭐냐면은 먹고 살만한데 지금보다 조금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삽니까? 이 질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물론 개인한테는 그게 의미가 있지만 전체적인 강의제로서는 이게 뭐랄까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예. 마지막으로 그럼 간단하게 예. 네? 기사. 여자분이시고 본인이시고 그러면은 병정 무기 해차축 인묘 진 기묘인가요? 지금 경진인가요? 여러모로 인생이 안 풀렸던 분이신 거네요. 그러니까 어떤 게 궁금하세요? 그래요. 좀 인생이 안 풀려야 좀 재밌어요. 강의는 아니 저기 지금 결혼하자는 사람이 있는데 또 실패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결혼하는 게 나을지 안 나을지. 여자의 남자 사랑은 뭘 봐야 되죠? 응? 여자의 남자 그 남자는 뭐예요? 그럼 오행적으로 관성이니까 여기서 이제 이사주에서는 목이죠, 그죠? 근데 목인데
그 이전에 이렇게 흐름을 보면은 이 모군이었잖아요. 그럼 어떤 남자 만났다는 거냐면은, 한마디로 마마보이 만났다는 얘기예요. 예? 마마보이 같은 남자. 그 시어머니가 엄청 드센 집안. 이제 이런 데하고 인연이 있다는 거고, 이제 봐봐요. 해수 속에 갇힌 목이에요. 그럼 목생화를 해야 되는데, 예? 이 남자는 지금 목생화를 안 해요. 여기다가, 예? 안 하고 여기서 이렇게 보면 엉뚱한 데 가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나한테만 못하고 딴 데 가서 잘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제가 흔히 얘기하는 그 귀신이 붙은 거예요. 예. 그 귀신. 등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묘목이 와가지고 묘목이 이렇게 소통을 못 하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다시 수생목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응? 그러니까, 나한테 이제 해내라. 또 굉장히 권위적인 측면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는 어땠을까? 나는 이제 남자한테 이제 사실은 너무 의존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기댔다고. 근데 기댔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거에 호응을 못했던 거였고. 가장 큰 문제가 뭐세요? 근데 새로운 남자가 잘 사는지, 예, 잘 삽니다. 나중에 잘 삽니다. 그리고요, 또 궁금하시고. 만나는 남자랑 괜찮으신 예, 잘 산다니까요. 그냥 그거예요? 그거랑 지금 이 직업을 갖고 있는데 제가 이 공부에 지금 재미가 들렸거든요. 그거랑. 심각한 거 물어보라 그랬더니 심각한 건 하나도 아니지. 본인이 안 풀리는 문제 물어보라 그랬더니 다 그냥 안 풀리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다 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남자 문제. 그 남자친구하고 좀 잘 지내요? 아니 저한테는 엄청 잘해주는데 네. 그래도 제가 말할 수 없는 게 그런 게 있거든요. 말할 수 없으면 저도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어디서 들었는데 제가 남편복이 없다고 들어갖고 그냥 다시 결혼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도 괜찮을까 그게 제일 결혼을 하고 싶은데 뭘 안 할 수가 있나?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본인은 원하시는 거거든요. 예? 바라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거예요, 남자가. 근데 안 하고 뭐 어떻게 배겨요? 해야지. 하는데 다만 이제 그러면 옛날 분과의 문제는 뭐였어요?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사업이 안 되겠지. 근데요. 그래서요. 경제적인 예. 그거는 알겠고. 그러니까 저분 말만 들으면 남자가 다 잘못한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 유리한 말만 하는 거거든요. 원래 다 손님이 와서 저렇게 얘기해요. 그럼 본인이 생각하기에 나는 뭐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문제가 없었나요? 제가 말씀드려요? 네. 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너무 답답한 여자예요, 남자가 볼 때. 예? 그러니까 이렇게 눈치껏 남자는 이렇게 여자가 잘 이렇게 줘야 되는 것도 때로는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약하신 것 같아요. 응?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남자하고 나하고 나는 그리고 겨울에 이렇게 착하긴 한데 이게 착한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사람이 이렇게 지금 뭐랄까 해월에 사시에 태어났잖아요. 그럼 추운데 낮 시간에 태어났으니까 지금 이렇게 살만하잖아요. 환경 자체가 따뜻하고 그러니까 느려요. 대체로 막 이렇게 뭘 막 그냥 목표를 이렇게 성취하기 위해서 막 덤비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니고 되게 유순한 스타일이란 말이죠. 유순한 스타일인데 나는 어떻게 되냐면 이 환경 속에서 지금 꽉 굳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치가 없는 거예요. 눈치가 없고 상대를 잘 못 맞춰주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면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요, 원래 이분은 그 전부터 옛날부터 결혼하기 전부터 계속 여자는 계속 많았던 분이에요. 예? 예? 예, 계속 있었고 계속 그런 것이 그런 사실이 있었지만 본인이 몰랐던 거예요. 본인 눈치가 느리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다 알게 됐지만 사실은 원래 그런 게 있었던 거였죠. 그리고 보세요. 지금 남자를 어떻게 바라보는 거예요? 본인께서는 겨울에 수생목이니까 이 험난한 계절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편히 쉴 수 있는 자리가 어디야? 지금 이 기토가 여기죠. 여기인데 남자가 뭘 해줘야 돼요? 목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남자가 벌어온 돈 가지고 내가 이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의 사실은 우리 선생님은 사랑보다 남자의 경제적인 지원이 더 필요한 분이거든요. 그 남자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은 남자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 대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어요, 없어요? 남편 돈 못 벌어도 돼. 이런 분 아니잖아요. 난 그분하고 사랑만 있으면 돼.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닌데요. 네. 저도 이렇게 직장을 하고 돈을 좀 많이는 아니어도 벌고 있었고, 이제 남편이 문제가 되는 거는 자기가 사업을 벌여서 내가 버리지 않는 그 소비를 남편이 다 버는 거잖아요. 사업을 통해서. 본인이 사업하라고 동의하셨잖아요. 그렇게 많이도 안 하셨지만. 사업하라고 동의하신 거고 사업하면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면? 암묵적 동의고 그러면 사업 돈 까먹은 거는 까먹은 건데 내가 이제 그걸 가지고 문제를 이제 삼기 시작한 거죠. 예, 그러니까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분이. 그렇지만 이제 뭐 남자가 남편한테 돈을 많이 원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하여튼 이제 지금 이제 진대운일 거 아니에요. 예? 진대운이니까 남자가 나한테 이제 잘하는 사람 아니면은 이제 안 만날 텐데 이제 그거는 이제 경제적으로 되게 잘났고 이런 남자는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시기에는 나도 이제 좀 현실지향적으로 되게 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도 좀 능력이 있어야 되고 집안도 좀 있어야 되고 이렇게 봤단 말이죠. 예? 그 집안을 보긴 봤는데 내가 보기엔 속았을 것 같아요. 예? 그다지 많은 것도 아닌데 약간 내가 있다고 잠깐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이때 와서는 남자한테 이제 이렇게 가니까 경제적인 것도 전혀 아닌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나 편하게 해주는 남자, 예, 이런 남자 찾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지금 남편분이 어디 가서 평생 없다고 이렇게 들으셨다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있다 그랬으니까 이제 나한테 배우겠구나. 자, 그러면은 하여튼 하여튼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는데
예, 하여튼 뭐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강의로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